추상적 위험범위라고 했죠. 그거 숙지하시고 밑에 판례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위험 동그라미. 결과 밑줄 X. 여기가 아니죠. 자, 위험 동그라미, 그쵸? 여기네요. 결과 X. 됐고. 그리고 업무 수행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 업무의 경영 자체를 방해하는 거.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경영 저해하는 것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 다 업무 방해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각각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도 죄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되는 거. 그쵸? 이것도 업무 방해가 됩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한데 볼까요? 자, 객관적으로 당해 출제 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문제를 선정한 것만으로는 그래서 수험생이나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는 아직은 업무방해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두 줄짜리, 세 줄짜리잖아요.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올라가 볼까요? A 고등학교 수학교사 갑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학교 고등학교들마다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만 몇 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트를 정합니다. 누구 선생은 어느 파트에서 문제 내고 누구 선생은 어느 파트에서 문제 내고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맡아 실시할 예정이던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자신이 출제할 의도로 있던 문제 세네 개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등 일부는 손으로 복사하고 일부는 100개 써서 B학원 강사에게 넘깁니다. 그냥 넘기겠습니까? 돈 받고 넘기지. 한 문제당 얼마씩. 그러면 이 학원 강사는 왜 이 짓거리 할까? 소문나게 하려고. 소문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학원에 있는 애들도 이쪽 학원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 그 일타 강사, 수능 일타 강사 해가지고 국어 선생이 있었잖아. 그 사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깜빵 갔잖아. 깜빵. 그치? 그 학원으로부터 이투스인가요? 메간가요? 거기 해고당하고 계약 끊어지고 또 뭐지?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 깜빵 가고. 자, 수학 강사로 하여금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위 학교 학생에게 교습하게 하였다. 이 교습하게 한 것이 이것이 학교 업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문제 나올 거다.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거야. 그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교습한 것이 학교 업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자, 봐요. 자, 여기서 그 전 단계는 생략합니다. 자, 강사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가르칩니다. 교습을 하죠. 그러면 학생이 강사로부터 문제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시험 당일날 이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나누어 주잖아요. 배분한다. 분배하죠. 그러면 학생이 문제를 다 풀고 이거를 선생님에게 이 답안지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채점기 돌리잖아요. 그쵸? 그 단계로 이루어졌죠. 지금 어디서 적발됐어? 여기서 적발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시험 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야, 여기. 학생이 문제를 받아서 풀고 그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이때 학교와 학사 행정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죠.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자, 시험에 이거 나올 거야 라는 추측, 예측되는 시험 문제를 뽑았습니다. 이 선정 단계에서는 뭐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닌 거야. 추상적 위험이 방해될 우려가 아니다. 또, 자, 그 문제를 선정해서 시험 실시자가 누군데? 이게 학생이잖아, 학생. 학생들에게 제출도 하기 전이라면, 그치? 제출도 하기 전이라면, 설령 그 문제가 유출됐었던 치더라도 그 준비 단계야, 예비 단계. 또,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이 학생들에게 제출조차도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은 아직까지는 발생조차도 되지 않았다. 언제 발생된다? 학생이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 내용 잘 받으시고, 자, 여기 색깔 칠할게요.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방해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단순한 노무 제공의 거부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 조심할 것이 단순한 노무 제공의 거부라면 안 된다 하면 틀려요. 그것도 됩니다. 방해할 정도가 되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서류 배달업 회사 얘기인데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어넣기 때문에 함께 배달되겠죠? 그렇죠? 그럼 배달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누구한테 항의 전하겠습니까? 보니까 발신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발신자가 되어 있고 발신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항의 따질 텐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으면 당연히 서류 배달업 회사에게 항의 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만 받는데도 큰 고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배달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그 반대되는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 사람 출근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무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장장 2달 동안에 걸쳐서 일을 제지하였다면 2달 동안 이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여행을 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마치 여행할 것처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행기 떠날 그 직전에 취소해버리죠. 그러면 그 여행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여행사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합니다. 수급인 또 본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대하포획 행위를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하포획 행위를 중단시킨 것은 현재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대학 입시 비리 관련된 판례인데 역시 누군가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들끼리 서로 짭니다. 누구는 승낙해주고 누구는 또 공모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야. 이 친구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하면 어떤 한 교수가 또 필요한데 그 교수한테 갔습니다. 교수한테 가가지고 누구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당신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 교수가 승낙하겠습니까? 승낙 안 하지. 그렇죠? 난 그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의 거절했습니다. 셈을 치시고 그리고 곧장 신고했다.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고함으로써 대학교 측에서는 부정한 행위라든지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비 문제가 없잖아요. 예비 단계, 공모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예비 문제도 처벌할 조항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정한 행위라든지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밑에 총장의 입시 관리 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도 없었다는 거야. 결국 뭐다? 무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
주관적 요건.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인데요. 이 고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목적범도 아니고, 그렇죠? 의도범도 아니고, 뭐 의도범은 없지만 뭐 그런 의도까지 필요 없고, 다만 뭐는 필요하다? 그렇죠? 인식과 예견이라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신용훼손죄 할 때 말씀드렸어요.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식을 요한다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업무방해죄에서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고의 관련된 판례 좀 볼게요. 자, 이건 어떤 판례인지 아시죠?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산물 개방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방송국 PD 등 피고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한 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몹시 취약하다라는 헛소리를 유포했습니다. 방송국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것이 MBC 아니야, 그렇지? MBC 뭐 등등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고의가 없다.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 그 수입업자들 있잖아. 미국산 쇠고기 띄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그 수입상들, 그 사람들의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니네들 수입상들의 업무방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취지하에서 보도한 것이므로 이것은 뭐죠? 여기 보시면 안전성 문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수입 협상,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그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지 내가 너네들한테 업무 방해, 너네들한테 뭐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죄가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결과 발생 위험성조차도 없다면 당연히 죄가 안 되겠죠.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밑에 판례. 피고인이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축대를 쌓아서 그 통행을 막았던 사건인데 대체도를 이용했다면, 그렇죠? 대체도로를 이용했다 세무쳐 보세요. 했다면 조경수 운반 차량 등을 운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운행이 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 염려조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물론 고의도 없었겠지만 대체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할 추상적 위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시험 2번 나왔네. 꼭세 2번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 판례. 여기도 보시면 자,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들 하여금 농장 내에 작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인데 쭉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기존 도로의 복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종전과 같이 경작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종전과 같이 경작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위에 판례와 비슷하게 무조건 철제 울타리 설치만 갖고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왜? 경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 발생 염려 조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면 꺽쇠 2번처럼 축대를 막아 통행을 막아버렸다. 밑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 자체만 갖고서는 죄 여부를 따져서는 곤란한다는 거죠. 결과 발생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례 사안은 유사한 것이므로 두 판례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체도를 이용이 가능했다. 여기는 종전처럼 운행할 수가, 경작할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 또 복구도 손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참작되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위법성입니다.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기 소유 토지죠.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소유 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탈,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밑에도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인데요. 누군가가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렸다고 했을 때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피고인이 30년 동안 점유해 오고 있죠. 자, 의사회반에서 담장을 축조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법성이 결여된다. 4번은 많이 배웠죠. 이사회 결의와 관리 규정에 따라서, 결의보다는 관리 규정이 중요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단전 조치를 했다고 했을 때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자, 학교 이사장이 금품수술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다시 총장으로 선임된 겁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이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진입 시도한 것은 밑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죠.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신 판례니까요. 이 판례도 정리를 해두시고요.